확률은 경우의 수와 집합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시행이란 반복 가능하며 우연히 정해지는 것,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입니다. 표본공간이란 시행 결과의 전체 집합입니다. 사건은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 근원 사건은 단집합, 배반 사건은 겹치지 않는 집합들, 여사건은 내집합.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 하는데 P는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확률은 수학적, 통계적,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분에 구하는 경우의 수, 통계적, 기하적 확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와 벤 다이어그램,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니 확률 문제인데 집합 표현이 쓰였으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표시해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B, PA 여집합은 1-PA임을 이용합니다. 계산하면 답은 16분의 11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봅니다. 확률 문제이므로 전체 경우분에 구하는 경우인데 전체는 10개 중 4개를 뽑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합사건으로 나누면 흰색이 3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로 나뉘고 흰색 6개 중 3개, 검은색 4개 중 1개와 흰색 6개 중 4개인 경우입니다. 계산하여 합하면 95이고 확률은 42분의 19가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어 봅니다. 확률 문제이므로 전체 경우분에 구하는 경우인데 동전 7개이므로 전체 경우는 2의 7제곱, 합이 19 또는 20인 경우가 어려우므로 합사건으로 나누었지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6건으로 해보려고 모든 합을 나열해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동전 7개에 최소 합인 15에서 4개를 뒤집거나 5개를 뒤집으면 합이 19 또는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C4와 7C5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구하는 확률은 16분의 7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간단히 나타냅니다. 확률 문제이므로 전경분의 구경인데 전체는 5개 중 하나씩 꺼내므로 5의 제곱, 구하는 건 두 곡선이 만나지 않는 것이므로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항에서 정리하고 2차 함수가 근이 없을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이고 계산해보면 한 번에 세기 어려우므로 합사건으로 경우를 나누어 일일이 세어 구합니다. 다 구해보면 구하는 경우는 21가지고 확률은 25분의 21이 됩니다.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3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덧셈 정리는 A와 B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경우를 빼줍니다. 배반 사건은 합사건처럼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해줍니다. 여사건은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줍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방법을 그림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문제의 합이 구라는 조건에서 중복조합을 떠올리고 확률 문제이므로 전경분의 구경을 구합니다. 전체 경우는 3개를 합하여 9이므로 3H9 구하는 경우에서 또는 합집합, 이고는 교집합이므로 집합적으로 A 합 B의 구조입니다. 덧셈 정리, 배반, 여사건 모두에서 중복조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음도 아니고 0도 아니므로 중복조합의 자연수 조건을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여사건에서 A, B가 0이 아니다 또는 BC가 0이 아니다의 여집합은 A, B가 0이고 BC가 0이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셋 중 어느 방법으로 구해도 구하는 경우는 44가지이고 확률은 5분의 4가 됩니다. 조건부 확률 P, B바 A는 사건 A 중에 B의 확률, 집합 A 중에서 A에 속한 B의 비율입니다. 전체 집합으로 나누면 PA분의 P, B 교집합 A. 기억할 땐 분수처럼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의 식에서 분모에 있는 것을 양변에 곱해주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 확률의 집합 표현이 있으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합니다. 분수 계산은 실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분모는 미리 통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13분의 9.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에서 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보면 전체 집합이 체험 A, B, 남, 여라는 서로 배반인 두 개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이때 기준의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B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 즉 200명 중에 남학생의 비율이 5분의 2이므로 남학생은 80명, 따라서 여학생은 120명입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파악하고 상황을 간단히 나타내어 보면 주사위를 던진 후에 동전을 던진다는 두 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주사위에서의 확률을 각각 구하고 각 경우에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확률을 구해줍니다. 눈이 같을 땐 동전을 4번, 눈이 다를 땐 동전을 2번 던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은 확률입니다. 동전의 확률을 구했으면 주사위와 동전은 연속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두 확률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의 확률도 구한 후 주사위의 확률과 곱해줍니다. 이때 문제의 구조를 보면 전체 경우가 같은 놈과 다른 놈, 앞과 뒤가 같을 때와 다를 때라는 두 배반 사건을 기준으로 나뉘는 조건부 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과 뒤가 같다를 만족하는 확률 중에서 동전을 4번 던졌던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23분의 3이 나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시행이란 동전이나 주사위처럼 동일 조건에서 반복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5번 던지면 각 주사위 속에 1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다. 그림처럼 동일 확률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중 1이 2번 나오려면 5개 중에서 2번 6분의 1 확률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은 6분의 5의 확률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동일 확률이 반복되는 것이 독립시행이며 이항정리의 수학적 원리와 동일하고 이후 통계의 이항분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간단히 나타내 볼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를 x,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라 하면 5번 시행했으므로 x 더하기 y는 5이고 조건에서 x 빼기 y가 3이므로 연립하면 x는 4, y는 1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5번 시행 중에 앞면이 4번 나와야 하므로 5c4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3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간단히 나타내어 보면 정사면체 상대를 3번 던졌으므로 m 더하기 n은 3이고 허수 i의 성질을 이용해보면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 m-n의 절대값도 3이 됩니다. 절대값을 풀어주고 두 식을 연립하면 m은 3 또는 m은 0이 되고 동일한 확률의 사건이 3번 반복되는 독립시행이므로 3번 중 3번 4분의 1이 발생하고 3번 중 3번 4분의 3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됩니다. 각각 구하여 더해주면 확률은 16분의 7이 됩니다. PA바 B와 PA바 B의 여집합과 PA가 같다일 때 A와 B를 서로 독립이라 합니다. 식을 정리한 PA교 B와 PA, PB가 같다도 자주 이용합니다. 독립의 의미는 B든 B의 여집합이든 A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변에 평행하도록 가로와 세로로 분할했을 때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경우의 수라 하면 B에서나 B의 여집합에서나 A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물론 전체 중에서 A의 비율도 이와 같습니다. 독립이 아닌 관계를 종속이라 하는데 비율이 달라지도록 그림처럼 분할하면 됩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각각의 여집합들과도 서로 독립입니다. 그림처럼 여집합이든 아니든 서로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것으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지 않습니다. 독립은 종종 덧셈 정리에 활용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는 서로 독립이므로 P, B바 A 여집합과 P, B바 A는 서로 같습니다. PA는 1-PA 여집합이므로 4분의 3이고 따라서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3분의 2입니다.